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중 하나죠. 네, 링컨이 만든 플래그십 세단 컨티넨탈인데요. 사실 링컨 타운카 아마도 제가 10년 훨씬 이전에 타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그저 덩치만 크고 출력 낮은 V8 엔진을 얹고 있는 그런 평범한 차였으니까요. 품질이란 부분에서도 그다지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상징성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죠. 반면 현재 컨티넨탈 최근 트렌드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충분히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인테리어가 그렇네요. 과연 이와 같은 링컨 컨티넨탈이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열 번째 변화를 거친 컨티넨탈은 올해로 78년의 역사를 갖는 링컨의 최상급 모델입니다. 컨티넨탈은 포드의 설립자 헨리 포드의 아들이 휴가에 사용할 고급 컨버터블을 제작한 것에서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국내를 비롯해 미국에서도 국가 정상을 위한 의전차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10세대 컨티넨탈은 링컨이 표현하는 우아함을 담아낸 디자인을 갖습니다. 링컨 스타 엠블럼을 중심으로 하는 그릴은 링컨의 대표적인 디자인 특징입니다. LED 헤드램프는 마치 보석을 다듬은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도어 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전자식 도어 핸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링컨에서는 이를 E-Latch 도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실내에서 문을 열 때도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며 만약 센서가 고장나면 물리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별도의 레버를 만들었습니다. 고급 세단인 만큼 소프트 클로즈 기능도 지원합니다. 전륜 팬더 뒤편은 컨티넨탈이 각인된 금속 장식으로 못을 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열쇠 구멍을 숨겨놨습니다. 후면부 리어 램프는 서로 연결된 형태를 갖습니다. 램프 구성 때문인지 저희 팀 스텝 일부는 현대 그랜저 TG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인테리어는 세 가지 테마로 제공되는데 랩소디, 샬레,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서러브레드 등으로 분류됩니다. 실내 대부분은 브릿지 오브 위어사에서 링컨을 위해 제작한 딥소프트 가죽으로 마감됐습니다. 실제 알루미늄과 원목을 사용해 고급화된 느낌도 키웠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19개의 스피커와 퀀텀 로직 서라운드 시스템을 갖춘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트입니다. 퍼펙트 포지션 시트라는 이름의 시트는 무려 30개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통풍 및 열선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형식적이지 않은 마사지 기능이 좋습니다. 뒷좌석도 특별한데요. 센터 암레스트를 통해 오디오와 공조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선쉐이드와 파노라마 썬루프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트백 각도 조절 기능과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을 넣어 고급 세단의 구성을 마쳤고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에어백이 내장된 안전벨트도 장착했습니다. 대형 세단인 만큼 트렁크도 넓습니다. 특히 돌출 부위 없이 반듯해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78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완성된 컨티넨탈을 통해 링컨이 강조하는 고급 대형 세단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링컨의 고급 대형 세단 컨티넨탈과 함께 달려볼까요? 차량 컨셉상 주행 안전장치를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D레인지를 기초로 달리다가 중간에 한번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보죠. 다른 것보다 시트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서른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트, 허벅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메리트를 준다는 것이 분명히 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선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출력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충분히 살아납니다. 현재 엔진은 3리터 터보 엔진이 기본이 되고 있는데 토크감이라는 부분이 충실하게 잘 느껴져서 좋네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량이 좀 이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컴포트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다시금 엔진으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현재처럼 가속이 진행될 때 다른 것보다 이 넉넉한 토크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 현재 모델 뻥 뚫려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에서 치고 나갈 때 감각도 좋지만 이와 같은 출력을 여유로운 운전을 즐길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컨셉과 가장 잘 맞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도 발진 가속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차량의 덩치를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체감에서 느껴지는 그 만족도가 중요한데 현재 모델은 그와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변속기도 좀 버튼 타입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할 수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의외로 버튼 타입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물론 주행 중에 누르는 경우에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조금 더 이렇게 조여진 그런 맛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차량의 서스펜션 역시도 조금은 단단함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게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 있더라도 부드러움이 크게 손상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스포츠 모드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세단과 유사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현재 서스펜션 수치적으로 본다면 MRC보다는 이제 소폭 떨어지는 반응 속도인데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0. 몇 초 단위의 이제 그런 반응성이 수치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실제 주행할 때 운전자가 느끼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현재 시스템만 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탄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단단해지는 그런 면모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역시 부드러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난 것, 앞서 제가 스티어링 시스템이 조금은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 이제 소위 락트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끝까지 돌릴 때까지 약 2바퀴 하고 조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과거 제가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을 탈 때 그 타이트한 스티어링 기어비에 와, 이와 같은 기어비도 있네라고 놀란 적이 있는데 현재 링컨 컨티넨탈은 그보다 더 꽉 조여진 그런 기어비를 보여줍니다. 물론 락트락 값도 그렇지만 실제로 주행할 때도 이 타이트한 기어비가 보여주는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데요. 때문에 차량 자체는 조금은 느슨한 그런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는 의외로 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특징으로 조금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은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의 경우는 차 자체는 편한데 뭐 스티어링 휠의 조작에 따른 그런 반응성이 좋아서 오히려 운전이 더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뭐 제 경우는 현재도 뭐 이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쪽에 있을 때가 조금 탄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컨티넨탈을 탈 때는 D레인지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진 반응이 사실 이제 터보렉 자체는 존재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고출력 지향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속기의 반응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변속기 자체는 빠르게 반응을 해줍니다. 덕분에 어떤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게 되죠. 또한 컨티넨탈에 담겨있는 다양한 장비들, 부가적인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김선우 기자에게 컨티넨탈의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컨티넨탈은 한 브랜드의 기한급 모델답게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에서도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전성을 위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으로 차선을 넘지 않도록 스티어링 시스템이 직접 개입하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차선 유지 기능이 3단계까지 지원하지는 않지만 스티어링 휠을 통해 진동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사각 경보 시스템, 운전자 부주의 경고 시스템, 보행자 감지 기능까지 갖춘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오토 하이빔도 기본입니다. 이번에는 편의 장비를 살펴볼까요? 우선 360도 카메라를 비롯해 자동 주차 기능이 탑재됐는데요. 평행 주차와 직각 주차는 물론 사선 주차까지 가능했습니다. 주차는 물론 출차까지 도와준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스템의 인식률이 중요한데 테스트 환경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어댑티브 스티어링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변 기어비를 갖는 스티어링 시스템인데요. 저속 영역에서 스티어링 휠을 한 바퀴 반을 돌려야 돌아나갈 수 있는 구간을 절반만 돌려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어비 조절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500분의 1초로 작동하는 연속 제어 댐핑 시스템은 승차감과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탄력적으로 작동하는 4륜 시스템에는 후륜의 토크 벡터링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후륜의 좌우 바퀴 중 한쪽에 엔진 토크를 100%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드와 링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포드에 임명된 새로운 CEO는 과거에 자율주행 개발을 담당했던 책임자입니다. 최근에는 한 피자 업체와 함께 무인 자동차로 피자를 배달하는 그런 마케팅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완전한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선보이겠다고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것이 바로 포드와 링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는 구성들이 많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측면에서 최근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고, 또한 편의 장비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데요. 링컨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단 타사 역시도 이제 사운드 시스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현재는 좀 평이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현재 장착되어 있는 레벨 울티마 사운드는 분명히 좋은 수준의 음질을 보여줍니다. 고급 세단에 걸맞는 그런 사운드를 연출시켜 주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가 상당히 편해지게 되죠. 무엇보다 시트 자체가 상당히 편합니다. 또한 앞서 시트가 30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보다
시트백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데 상당히 편안합니다. 물론 뭐 허벅지를 따로 움직여준다든지 마사지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메리트를 높여주지만, 네, 시트백이 상당히 편하고 특히 이렇게 강하게 뒤쪽으로 이렇게 기댔을 때 마치 에어가 들어있는 쿠션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반응한다는 점이 좋네요. 물론 에어는 아니지만요. 편안함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컨티넨탈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30대 정도 그런 소비자층이 바라본다면 뭐 너무 클래식한 멋을 강조한, 너무 좀 진부한 그런 느낌의 세단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소비자가 스포티한 혹은 어떤 성능 지향의 드라이빙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로 바라본다면 네, 컨티넨탈은 분명히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편안함, 그 편안함을 중심으로 차를 선택하려 한다면 컨티넨탈은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과속방지턱을 넘는 것조차 네,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쉽사리 넘나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도어를 여닫을 때 나는 철컥거리는 소리,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보여주는 것도 매력이고요. 실제 대시보드의 디자인도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클래식한 멋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캐딜락이 어떤 유럽 시장을 좀 지향하는 듯한 그런 셋업, 또한 약간의 최신 스타일을 지향해 나간다면 링컨은 조금 보수적인 느낌으로 클래식함을 가미해서 전통적인 그런 컴포트 지향의 소비자를 잡고자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잘 살아나네요. 어쨌든 이와 같은 세단에 대한 시장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컨티넨탈 충분히 그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잘 달리는 컨티넨탈 과연 제동 능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제동 능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36m대의 최대 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37m 내외에 머무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네,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게 되죠. 네, 여기서 컨티넨탈의 차량 중량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무게 자체가 가볍진 않습니다. 단 엔진 출력이 좋기 때문에 뭐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아쉬움이 없고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적어도 변속기 반응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네요. 단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히 이 시트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요. 보면 공조장치의 이 다이얼과 버튼들, 현재 이 클래식한 이 멋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차를 다 개발해 놓고 이 부분을 다시 디자인하기가 힘들어서 하위 모델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꽂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디자인을 변경시켜 줄 수 있다면 컨티넨탈이 갖는 그런 클래식한 멋이 한층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아울러 현재 모델은 전륜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있는데요. 앞쪽으로 필요할 때 구동을 잘 빼주고, 또한 현재처럼 코너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때는 또 리어 쪽으로 구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차량의 민첩성을 유도한 것도 상당히 재미난 셋업이네요. 어찌 보면 뭔가 그 스포티한 축과 컴포트한 축, 물론 컴포트한 축이 중심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이 숨은 곳에서 스포티한 축이 가끔씩 이렇게 잽을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현재 컨티넨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링컨 컨티넨탈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출력대가 400마력에 달하는 모델인 만큼 연비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단 이 차의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느끼진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마세라티를 소개해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제 단순히 컨텐츠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연비가 그게 뭔데,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소비자군들에 있어서는 이 편안함, 그 편안함에 연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배기량 엔진이 됐을 때 연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 편안한 주행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낮은 RPM에서 높은 토크를 활용해서 여유로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그와 같은 점이 고출력 대형 세단이 갖는 매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제 배기량이 있는 엔진이 탑재되다 보니까 아이들 때의 소음 정도, 어떤 정숙성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국산 중형 세단들이 조금 더 조용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다행인 것은 V6 엔진이 들려주는 사운드, 분명히 나쁘지 않고요. 단 이제 차가 실제로 달리고 있을 때 이때의 정숙성은 분명히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차음 유리도 잘 들어가 있어서 일상에서 운전할 때 적어도 편안함을 주는 데는 적합한 구성을 갖춘 세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성적으로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포드 같은 경우도 편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컨티넨탈 분명히 그 정점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뒷좌석도 중요하죠.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은근히 좀 할 말이 많은 그런 차인데요. 뒷좌석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레그룸도 충분하고 단 이제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이 시트백만 움직이는 이런 점은 좀 아쉬운데 향후에 좀 전체적으로 이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부여되면 좋겠네요. 단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 탔을 때 승차감 이런 부분에선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링컨 컨티넨탈, 과거 제 취향으로 바라봤다면 상당히 따분한 그런 세단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일상에서의 편안함, 그 부분에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4륜 구동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정감을 구현해 주고 있고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통해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코너링 부분을 고성능 타이어가 잡아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었는데요. 참고로 타이어는 피렐리제가 사용되고 있고 245mm급 20인치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컨티넨탈 소비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현재 이 피렐리 P0 같은 경우 저희가 봄 혹은 늦가을 이후에 테스트를 하게 되면 상당히 평가를 나쁘게 합니다. 여름일 때는 완전히 탄탄한 그런 그립을 보여주지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다소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겨울이 됐을 때는 겨울용 타이어 혹은 사계절 타이어로 교체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떤 타이어 특성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 밖에 뭐 사실 편안함이라는 말, 그리고 상당히 장거리를 달리는 동안 실제로 많이 편안했다, 이것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차가 지향하는 최고의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부드러운 또한 안정감 있는 그런 세단을 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컨티넨탈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최근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다양한 그런 장르로 노력하는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떤 고전적인 그런 면을 바탕으로 최신 어떤 트렌드와 타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네, 오늘은 링컨의 플래그십 세단, 네, 정말 그 과거의 타운카는 악몽 같았는데 정말 좋은 구성을 보여주는 링컨 컨티넨탈을 만나봤습니다.